그렇게. 자, 네. 죄송한데 피드백에서 네. 학생은 CLD 권장 SFD 이게 무슨 약자인지 제가 아, 이거요, 이거. 커서 루프 다이어그램. 네, 다 써드릴게요. 제일 먼저 여기 나왔나요? 앞에는 이건 필요 없었나요? 혹시 앞에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잠깐만요. CLD. 오케이. 2주차이네요. 그래서 인과지도, 커널러지, 인과관계에 관련된 루프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인과지도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게 우리가 내통사에서 많이 있었던 이런 거. 그런데 뭐 이렇게 가서 딜레이가 되고 어쩌고 이런 거. 그러니까 화살표로만 이어지는 거를 이제 CLD라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 SFD 어디가 제일 적나요? 좀 덥지 않아? 괜찮아? 스타일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거는 한글로 뭐라 그러나요? 인과지도 말고 그것도 인과지도 아니고 SFD라고 이렇게 스타카 플로우라는 걸로 표현하는데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순간 이것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좀 익숙하니까 벤심으로 그리는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요거 하면 인과관계만 생각하면 돼요. 인과관계, 인과관계. 근데 요걸로 가는 순간 스탁이 뭐야? 플로우가 뭐야? 이렇게 하나 더 생각하게 돼서 그래서 증가량, 현재량, 감소량 증가량, 현재량, 감소량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것도 괜찮네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괜찮네요. 네. 근데 일단은 심의선 선생님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네. 괜찮다 싶으면 그냥 스타카 플로어라는 말을 그냥 쓰세요. 네.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 책, K-12 공부, 미국에서 개발했던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익숙했던 화살표로만 이어지는 그런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인과지도 그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항상. 네. 궁극적인 방향은 스타카 플로의 개념을 알리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스타카 플로라를 얘기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인과관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당연히 인과관계인 거예요. 스타카 플로우는 당연히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스타카 플로우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인과관계를 알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초등학생, 중학생도 스텔라라는 벤치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모델링을 해서 그래프가 나오게 하는, 비헤이어 타입 나오고 그리게 하는 컴퓨터에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위해서는 인과지도는 부족해요. 스타카 플로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스타카 플로우 욕조 모델을 이용하면 두 가지 통계를 잡을 수는 있죠. 인과관계, 피드백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모델링에 대한 전초 관계, 작가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좋은 것 같지는 않긴 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얘기 말고 또 스탁과 플로의 얘기 또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책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아예 그냥 바로 스탁과 플로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 그 포인트는 그 커넥션 게임 있죠, 연결 게임. 연결 게임에서는 그냥 스탁과 플로가 아니라 연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가면 감자튀김이라든가 뭐 쌍둥이 성 이런 것들은 그냥 스탁 얘기 안 하고 그냥 인과관계 화살표 연결하는 걸로 끝내요. 네. 물론 그거를 오리지널 교재에서는 스탁과 플로 또 구분해가지고 어드밴스된 코스로 또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게임의 내용에는 화살표로만 이어지는 그거와 욕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스탁과 플로의 개념이 짬뽕되어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결과물은 어떻게 만들 거냐?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스탁과 플로나 인과지도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데이터를 도표에 테이블에 적잖아요. 레코딩한 거를 비헤이어 그래프에 그려보는 거.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런 행동 자체.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뭐 스탁과 플로 다이어그램이기도 하고 화살표로만 이어지는 인과 지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강조하지 않으라도 자연스럽게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인플로와 아웃플로가 동시에 스탁과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션 디케이가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 시트가 네. 제가 뭐 나눠드리지 않아도 이 시트 클릭하시면 시트가 나오고요. 시트 뒤에 설명이 좀 나옵니다. 게임의 규칙 첫 번째는 4번 메모드 한 마리가 1, 3 더 산다가 두 번째 게임에서는 사냥꾼 내기가 나오면서 3번이잖아요.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오고요. 그것도 아무래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피드백 구조의 지수 감소가 되는 사례를 한 번 더 찾아보는 작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돼요. 예. 왜냐면 생각 못하면 내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냥 재밌게 하시면. 5주차 감염계획. 감염계획 기억나시죠? 그 시트를 나눠주는데 시트는 이런 거예요. 만나서 곱하기 게임이에요 하면서 막 하는데 게임의 규칙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 시작이 1로 돼 있잖아요. 근데 디폴트가 다 1, 다 나눠주시고 슬쩍 누구한테 가셔서 1을 0으로 바꾸시는 거죠. 한 사람만. 이해되세요? 한 사람만. 근데 아마 숫자가 25명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 40명 넘어야 전체 그래프가 전체 감염자 숫자는 이렇게 들어가고 감염되는 인플로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숫자가 적을 때는 모수 전체 이게 잘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그래서 한번 했어요.
그래서 각자 이 시트, 학생들은 이 시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시트를 갖고 있는 거고, 학생들은 혼자 해보세요. 매 회차마다 새로 인플로죠. 새로 제로가 된 학생들이 몇 명쯤 될까 예측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비헤이비어 오버타임을 예측하게 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했어요. 이걸 친구들과 같이. 그래서 이거는 혼자 해보고 이것은 친구와 함께라는 얘기는 합의해서 하나로 만들어라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스탁이에요, 스탁. 매 회차 숫자가 0인 학생. 그러니까 새롭게 0이 된 학생을 아까 살펴봤고 지금은 그래서 다 감염된 사람. 그래서 감염된 전체 학생은 매 회차마다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 이거죠.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해보고 한번 해보게 하고 선생님은 여기서 그걸 한번 그려서 나중에 칠판에다가 그래서 그 결과를 같이 보는 거죠. 네, 잠깐 쉬고 6주차 벌목게임을 일단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연이어서 촬영하니까 잘라서 바로 클립을 하는 거예요. 연이어서요. 연이어서 계속. 너무 길지 않아. 끊고 새로운 파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괜찮아?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자기 마음이지. 자, 6주차 나무 벌목 게임, 나무 시리즈 게임이 이 워낙에 게임에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던 거. 나무 스틱, 120개 나무 스틱 가지고 했던 거. 나무 스틱이 아니라 우리 그때 부러뜨려서 했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뭐 볼까지 지적할 수 계시는데, 이거, 그 다음에 이거까지 해야만 나무 시리즈가 끝나는데, 그때 못했죠. 오늘은 보니까 주어진 시간은 8주, 맥시멈 8주라서 하다 보니까, 전에 했던 그 나무 게임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이거를 다시 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내가 안 했었으니까, 해보고 있을게요.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잠깐 스톱 좀 해주고, 이 정도는 일단 했었습니다. 됐어요? 촬영 시작? 네. 세운 가리면. 아니,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들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편한 대로. 오케이. 나무 벌목 게임의 포인트는 재생 가능 자원, 대표적인 게 나무. 그러니까 나무를 베면 심으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왜 잘못됐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 실습 문제점. 학생들은 이 데이터의 지금감을 몰라야. 그래서 이 게임이 진행하면서 4단계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개의 단계가 있는데 그 각각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또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예측을 하게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 준비된 3가지 시트가 있고요. 시트 나눠주실래요? 나눠주셔서 숲속의 나무가 사라져요 라는 얘기죠. 지금은 갖지 마시고요. 예, 일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적어봅시다. 진작으로 한번 큰 나무들이, 다 큰 나무들이 숫자가 변하는 것을 그려보세요. 진작, 즉 guessing하는 거예요. 비헤이비어를.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진행 순서가 판토마임,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누워있는 아이, 무릎 꿇고 있는 아이, 서 있는데 차는 자세로 양손을 무릎에 몸에 붙인 아이가 있고요. 여기 벌쓰는 아이처럼 있죠? 벌쓰는 게 아니라 손을 뒤에 머리 깍지 껴서 다 큰 나무. 얘네들이 곧 벌목될 나무들이에요. 잘려나갈 나무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산림 감독원이 하나 한 명 필요하고요. 산림 감독원은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매 회차마다 다 자란 나무가 숫자가 얼마인지를 교사한테 알려주고 학생들한테도 알려주고 교사한테도 알려주고 이런 거. 네.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씨앗 창고에는 씨앗이 무한정 있다는 가정입니다. 지금 씨앗은 필요하면 씨앗은 언제든지 제공 가능함 이런 거예요. 마치 비어 게임에서 원재료는 무제한 제공해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시작은 그래서 창고에서 씨앗 3개를 갖고 와서 심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분이 앉아보세요. 네. 워낙에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네. 뭔가 이게 안 나. 어떤 자세를 취하는 얘기는 여기는 따로 없나요? 무릎을 꿇고 일단은 이게 좋아요. 이게 영차시예요. 영차시. 이제 이니셜 타임이에요. 자, 그래서 산림 감독원이 우리 신희선 선생님이 산림 감독원이라고 하고요. 상황을 좀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 얘들아, 지금 이제 이게 시작이거든. 이제 1년이 지났단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씨앗 3개를 심고 끝나니 1년 동안 이 씨앗들은 어떻게 될까? 자라지. 어떻게 자라냐면 이제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고 새로운 씨앗 3명 이렇게 하나 둘 셋 잠깐 들어와봐. 그러면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그래. 그게 되겠다. 의자에 앉고 잠깐 이렇게 씨앗이에요. 자, 지금 1년 차랍니다. 1년 차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씨앗이 왔어요. 그리고 지난해 씨앗들은 벌써 이렇게 묘목이 된 거죠. 자, 3년 차로 가볼게요. 3년 차 오면 씨앗들은 또 성장하겠죠? 일어나면 4년 차세로 있으면 이게 묘목. 묘목. 씨앗 새싹이었고 묘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년 차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씨앗이 되겠죠. 새싹이 되는 거예요. 3년 차에 새로운 새싹이 들어와야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죠. 3명이라 딱 시작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몇 년 차예요? 3년.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 3년 차에는 다 큰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년 차로 갑니다. 4년 차 되니까 우리 묘목은 다 큰 나무가 됐어요. 어떻게? 깍지 뒤로 이건 다 큰 나무가 돼요. 그리고 우리 새싹은 묘목이 되겠죠. 일어나서 차렷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서 앉아요. 의자에. 이런 작업을 우리 조교 산림 감독원이 같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1년차 다닐 때마다 애들은 커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씨앗이 들어왔겠죠. 새로운 씨앗이 들어와서 또 깔려 있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보세요. 네. 그래서 5년차까지 하면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4주차 때 다 큰 나무가 일단 3주차
일단 3주차 때 다크나무가 그렇지. 3주차 때 다크나무가 세 그루가 생기고요. 근데 4주차 때도 다크나무가 세 그루가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되겠죠. 5주차 때도. 그래서 다크나무의 스탁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3주차부터. 네. 그래서 시작했던 사람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근데 이 표에서는 시작이 시작 1년차 아니 그냥 보잖아. 시작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1년 차란 얘기는 이 씨앗이 1년 동안 자란 거죠. 얘네가 1년 동안 자라서 새싹이 된 거고, 그 1년 차 때 새로운 씨앗이 3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얘네가 그 다음 해에 묘목이 되고, 얘네가 그 다음 해에 다크나무가 되고, 얘네들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얘가 3주차에 묘목이 된 애가 4주차 때는 다크나무로 편입이 되겠지. 그래서 6개 나무가 되는 거죠. 스타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직은 벌목되기 시작하지 않았어. 그래서 일단 나무가 막 자랐습니다. 이거를 뭐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0 해도 되겠죠. 900구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러한 데이터 값을 학생들한테 알리는 거 아니에요. 알리지 않고 학생들로 하여금, 왜냐면 딜레이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어떤 비헤이비어 영어를 서프라이즈 해주기 위해서 이건 좀 알리지 않아. 일단은 이런 규칙적으로 가는 거야 하는 건데, 그 다음 규칙 정책 두 번째 판이 또 바뀝니다. 6년차 때는 지금 5년차까지 하는 거예요. 6년차 때는 기존처럼 씨앗을 계속 심어요. 세 그루씩 씨앗 심고, 또 씨앗들은 새싹이 되고, 새싹으로 묘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세 그루 되는데, 6년차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벌목을 세 그루씩 잘라요. 6년차부터. 그러면 스탁이 6년 때 이제 아웃플로우가 하나씩 생기고 3개씩. 근데 보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3개가 심어지고 3개가 잘려나가요. 그럼 전체 스탁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일단은 없는 것처럼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세 그루가 심었기 때문에 스탁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큰 나무가 되는 개수가 세 그루이기 때문에 스탁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이 맛을 잘 기억해 보셨다가 나중에 떠올려 보세요. 네. 왜 스탁이 변화가 없는 이유가, 스탁이 변화가 없는 거 맞아요. 네. 스탁이 변화가 없는 이유는 세 그루를 심었기 때문에, 씨앗을 3개를 심었기 때문이 아니라 묘목에 다크나무로 들어오는 추가가 되는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즉 이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6, 7, 8년차까지 진행을 쭉 해요. 그러면 9년차 때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더 많은 나무 수요가 발생했다. 이 말을 약간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또는 사례 학교를 더 만들기 위해서 사례 아파트를 더 찾기 돈을 닦기 위해서 등은 경제가 발전하려다 보니까 수요는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그루씩 배려한 거를 이제는 몇 그루 뺀다고요? 5그루씩 배요. 5그루. 그런데
이때 세 그루씩 말고 추가 몇 그루를 더 벌면 좋을지를 먼저 얘기. 여기도 참 좋은 질문입니다. 마치 숙소를 계산하는 것처럼. 9년차 됐어요. 자, 얘들아, 근데 9년차 때 상황이 좀 바뀌었어. 이제 학교를 더 지어야 될 것 같거든. 세 그루씩 매년 배는 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 몇 그루를 더 배면 좋을까? 이렇게 슬쩍 던져보는 거죠. 우리는 답은 갖고 있어. 5그루예요. 추가 2그루 해서 5그루를 배울 건데 그냥 슬쩍 이렇게 참여시키는 거죠. 수요가 생겼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그루 더 배울까? 우리가 전체 몇 그루니? 하면서 몇 그루 더 배우면 좋을까? 몇 그루 더 배워도 이 숲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너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자, 5그루 배우는 걸 할게. 아직 우리 숲 괜찮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8년차 때요. 8년차 때 전체 스탑은 몇 개가 될까요? 8년차 때. 지금 우리가 정책 두 번째, 즉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 그루를 배워나가고 세 그루를 심었어요. 9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스탑은 9로 쭉 유지가 될 거예요. 따라서 9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5그루 배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5그루. 그런데 5그루를 변으면 그래도 계속 5그루를 배면 이 숲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씨앗 5개를 심지 않게 되죠. 그러면 2차 시에 5그루를 배는 거면 씨앗도랑 2차 시에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정할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5그루 배우면 금방 전에 이거 망가지잖아. 그러면 그래서 아무래도 5개의 씨앗을 심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니? 오케이. 10개 씨앗 심어? 그것도 좋은데 한번 5개 한번 심어보자. 즉 5개 심고 5개 배워나가는 거야. 괜찮아?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스타일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왜냐? 5개가 심어지고 5개가 배워나가지만 다 큰 나무는 여전히 3개씩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가 변한다. 요런 개념이 쉽지 않았던 거죠. 실제 씨앗 5개가 다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 4년 걸려요. 4년 뒤에야 발견이 되겠지만, 근데 그 4년 동안 다 나무가 사라지는 판이 됐을 텐데. 그래서 마치 5그루를 잘라내고 잘려진 나무 학생은 다시 창고로 가서 그래서 창고 공간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잘려나갔으면 너네 잘린 나무들이지 저기 가서 씨앗을 준비해. 창고에 가 있어. 부릉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많이 벌목했기 때문에 씨앗을 많이 심는다. 즉 같은 숫자의 5개를 매년 심는다. 이렇게 해서 12년 차까지 쭉 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스탁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 개념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12년 차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요 시트를 나눠줍니다. 얘들아, 숲속 나무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실제 눈에 보이잖아요. 이 다 큰 나무 숫자들이 뭔가 좀 숫자가 줄어드는 게 좀 보일 거예요. 느낌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훈련을 여기서 시작하는 거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틀려도 좋아. 간단히 적어보자. 그러니까 별 얘기 안 쓸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리고 다 큰 나무들의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화되는 걸까? 그냥 짐작으로 대충 그려볼래? 정답이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예를 들면 얘들아 다 큰 나무야. 곧 벌목될 나무들이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될까? 다 큰 나무들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한번 좀 그려볼래? 대충?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1년차 때부터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선생님과 같이 찍어볼까? 이런 거. 그 찍어볼까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차 때 우리 몇 개 심었지? 3개 심었지, 그지? 근데 1년째 3개 심었는데 그 시작할 때 처음에 3개가 있었잖아. 그지? 기억나지? 걔들은 1년차 때 뭐가 됐니? 씨앗이 됐잖아. 그지? 그러면 3개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할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게 있어요. 자, 네가 1년차 조금만 써봐. 네가 2년차 한번 적어보고, 종이를 똑같이 나눠주고, 요 시트를 똑같이 나눠줘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6시 나눠줘서, 학생이 나와서 쓰지만 너희들 한번 맞춰볼래? 얘가 잘 쓰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자, 다 적어서 끝까지. 12차 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비례로 된 그래프를 딱 해놓고, 자, 이제 또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다 큰 나무의 숫자를 요 표를 보고, 여기 화면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줬어요. 다 큰 나무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그 컬러입니다. 요거를 보고 한 사람씩 나와서 한번 이어볼래? 네. 뭐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이어볼래? 그래서 이어보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 또 풀어가는 것을 여기는 좀 더 부족해서 추가로 제가 넣어 드릴게요. 예, 그냥 포인트가 여기서 올라갈 때 1단계의 이야기가, 여기서 여기 주시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각의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던져주시면서 학생들한테 생각을 좀 유도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생자원, 재생이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써버리고 재생하면 될 거 아니야, 심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이것이 왜 위험한지를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또 자유롭게 그냥 몇 개 지리기가 받아서 그냥 색깔 좀 적어주시고 끝내셔도 되고요. 타임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뭐 시간이 좀 촉박하면 너무 수고했다. 야, 정말 대단한 걸 한 거야. 이거 어디서 만들었다고? MIT에서 만들었어. 야, 정말 대단하다. 좀만 더 잘하면 저희 MIT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끊임없이 경계해 주시고요. 네. 물론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례들을 좀 더 얘기하셔도 되고, 크리스마스 나무 식재, 열대우리 건목, 벌목 이런 것들이 좀 자,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끝날 수 있으면 끝내셔도 될 것 같아요. 6주차부터. 왜냐하면 이제 모든 활동이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될 것 같으면 빨리 하셔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제 모두별로 오늘은 주제를 선정하는 걸 해보자. 주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들락날락하고 친구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스탁과 플로 알잖아.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스탁의 변화를 하나 좀 생각해 봐서 그에 관련된 인플로와 아웃플로가 뭐가 있을까? 오늘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친구 관계, 우리 지역 사회 상관없어. 생각해 볼까? 거기에서 한번 사례를 갖고 와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걸 한번 발표하는 시간 좀 잠깐 가져볼게요. 이렇게 하게 하고, 너희들은 어떤 스타카 플로우를 생각했니? 오케이, 잘했다. 혹시 약간 수정됐겠어? 얘기 좀 해주시고. 근데 쭉 하면 그냥 끝날 수 있을걸요, 아마? 요 단계에서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좀
막 발표하는 것을 그냥 안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버퍼링이 곳곳에 갖고 있어야 내가 좀 여유가 생겨요. 예, 내가 안 그러면 하긴 해야 되는데 다 못하면 당황하면 안 돼요. 버퍼링을 자꾸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워크숍 1차 첫 번째부터 이제 모든 별 주제 인플로, 아웃플로, 스타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변화를 우리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 그러니까 이런 중에 우리 주위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 우리 주위에 변화를 생각하시고 그 변화가 플로어를 얘기하는 것인지 스탐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 다음 이야기고 우리 주위에서 생겨나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자. 어떤 변화를 연구해볼래? 이게 문제의 정의잖아요. 이 연구할 때마다 문제의 정의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다 볼 수 있는 변화가 뭐가 있냐? 변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연구할 거에 대해서 선생님 믿고 걱정하지 마. 연구가 대단한 게 아니야. 일단은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오케이. 이쪽 분은 어떤 변화 얘기하면 그것도 지금 좋은 생각. 자, 그러면 일단 그 다음에는 그 변화를 스타카 플로우로 구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괜찮죠?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스타카 플로우하고 구분해보자. 걔 중에는 그 스타 플로우를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로 구분하는 애들도 있다더라 하면서 슬쩍 누가 할 수 있나? 하면서 슬쩍 이제 챌린지하셔도 되고. 물론 위의 내용을 게임을 천천히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조크도 주시고 예컨대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좀 시간을 너무 느슨하지 않게 그냥 재밌게 해서 게임만 하셔도 돼요. 중학생이잖아요. 예, 그것도 괜찮아요. 7주차입니다. 7주차 때 감자튀김 거시기 번역 클릭 안 했나? 링크 뺀? 안 했어. 링크 없네? 내가 좀 모르겠어. 오케이. 일단 나눠주고. 이렇게 파일 제목이 뭐로 되어 있을까? 감자 튀김으로 되어 있을까? 읽을 거. 읽을 거요? 감자 튀김. 교수님 아니면 교수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쌍둥이 섬의 비밀처럼요. 스토리를 통해서 인바 지도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듯이 좀 그래서 제가
제가 일부러 원에다가 박스까지 붙인 이유가 여기다 변수를 써야 된다 얘들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주려고 하고 일부러 저렇게 우습게도 저렇게 박스 저 네번 박스가 없으면요 변수를 원 안에다 쓰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네. 그 정도로 아이들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주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구조가 형태를 만든 거잖아요. 저 박스에다 써면 끝.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박스가 10개로 제가 만들었을 거예요. 자, 이거 봐. 이거 보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지? 화살표 움직여서 한 거.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저대로 써서 이어가는 작업을 해볼게. 그래서 읽어보고 여기서 원인과 이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 콜레스테롤 얘기도 나오고 맥도날드 매장 얘기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거든. 매출 얘기도 나오고 이러한 변화가 되는 것들을 쭉 박스에다가 써보고 이게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원인과 결과 생각해서 화살표로 한번 이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네, 시키고 이거는 좀 정답 같은 내용을 소개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이 7주차 때 쌍둥이 섬의 비밀 비포 앤 애프터의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얘들아 그런 차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따로 제가 나중에 여기다 덧붙여 드릴게요. 그래서 변수명을 실제로 한 쓰고 자 그 다음에 각자 알아서 한 것을 자 어때 이거 맞니? 이거 맞니? 하면서 그냥 좀 모아주는 거죠. 괜찮니? 여기 말고 다른 거 있니? 와 하다 보니까 뭐 20개가 나오네. 와 20개도 좋은 대단한 능력이 같은데 20개로 화살표를 이었다 생각해봐. 와 깝깝하지 않냐. 10개 한번 줄여볼까? 그래서 이미 갖고 계신 정답으로 많이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신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어가는 작업을 같이 해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피드백 고리를 찾아서 하나하나 연결해서 이제 인과적으로 그리는 그거를 같이 그러니까 이미 답은 갖고 계시면서 같이 유도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잘했다. 와 이거만 있는 게 아닐 거야. 너는 얼마나 정답은 다양하게 있어. 인카레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고했다. 이제는 그러면 쌍둥이 섬은 요더를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네. 자, 쌍둥이 섬 다시 한번 읽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이 사이사이에 학생들을 뭐 일으켜서 발표시켜서 칭찬해주고 뭐 이런 것도 낙방이 감수도 한번 하셔도 돼요. 그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여기다가 그 정답이라 할 수 있는 부분 포맷을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쌍둥이 섬의 비밀 2차에서 결과물을 추천하는 거에서 시간 주고 피드백을 해줘서 비포&애프터로 확인이. 그래서 그 학생 평가가 저희 평가가 인과관계를 얼마나 많이 도출하느냐, 화살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피드백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평균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능력의 발전, 피드백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워크샵 2차. 그러니까 쌍둥이섬까지 하도 워크샵을 할 욕심을 하신다면 감자튀김과 쌍둥이섬을 조금 한번 높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워크샵 2차는 자, 지난 시간에 각자 각 모둠별로
변화에 대해서 스타카 플로까지 보겠잖아. 그러면 그것이 서로 어떻게 피드백되는지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논의해서 화살표를 이어가는 거니까 게다가 그게 또 다른데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봤잖아. 감자튀김도 보고 감자튀김도 보고 쌍둥이섬에서 보고 저런 화살표가 계속해서 연결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말을 해보니까 또 스타카 플로를 앞에서 얘기했는데 앞에서 스타카 플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스타카 플로를 계속 이어가는 걸 한다. 그럼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앞에서요 워크샵 1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를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스타카 플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과관계로 화살표를 이어가는 거 그거를 하시죠. 인과관계를 고추. 그게 관련 인과관계가 원인이 뭐니? 그 원인이 뭐니? 아 그래? 그게 원인이라고? 좋아. 그렇다면 그것은 또 어떤 원인에서 오는 거니?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거 하셔서 화살표를 이어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생각이 돼요. 인과관계 이야기할 때 인터넷에서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랑 그래서 상관관계를 제가 한 번도 안 썼어요.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인과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그들의 발표한 내용을 보고 너무 먼 인과관계, 야 이게 정말 인과관계 맞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가 다르구나. 그건 인과관계가 아니구나.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라고 얘기하는 순간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생각해보면 그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판매. 자연스럽게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얘기해 주시는 우화가 있어요. 이상한 날의 임금 이야기. 기억나세요? 어느 아이스크림 판매가 많이 됐어요. 범죄가 많이 생겼어요. 아이스크림 판매가 줄어들었어요. 범죄가 줄어들었어요. 따라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판매를 줄여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대. 이게 너희들 아니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해 줘야지. 요 얘기를 언제 하면 좋을까? 워크샵 1차 때 이때 할까? 그리고 그 얘기를 언제 하면 좋을까? 이상한 날의 얘기야. 생각해보니까 가능하면 그렇죠. 그런데 스타카 플로를 딱 들어가는 순간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스타카 플로를 얘기하는 순간 인과관계의 상관관계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스타카 플로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서 해도 이건 여기서 하는 게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1차 때 제가 이거 약간 수정할게요 나중에. 네. 하지만 핵심은 인과 관계를 그래서 1차 때는 자 알겠지 그 이상한 날의 임금처럼 그런 결정하면 안 돼. 인과관계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리고 그 변화가 어디서 왔는지 그 인과관계.
그리고 그 변화가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그지? 그럴 수 있잖아. 자, 일단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변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자니 말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나무 벌목 게임도 사실은 좀 더 템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워크샵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워크샵은 이거 1차를 6주차가 좀 너무 타이트하게 시작을 되면 7주차에 가셔도 하셔도 되고 8주차에서 하셔도 돼요. 네. 이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나오면 대박이긴 해요. 근데 여기 너무 그 신경 쓰는 오히려 우리의 핵심은 올해는 학생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과관계, 스타카플로, 피드백 이런 것을 익히게 하고 또 지연 효과도 나오잖아요. 6주차에서 그런 거. 게다가 스토리에서 감자튀김이라든가 이 쌍둥이 사업 이런 스토리에서 인과관계는 피드백이니 이런 것들 생각하게 만들고 그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비헤이비어 오버 타임 직접 그려보고 이런 거 그건 대단한 경험이에요. 아주 소중한 경험. 그래서 여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잘한 오히려 이런 워크숍은 자잘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 오케이. 도전해 보시는 분은 더 좋습니다. 8주차는 쌍둥이 사의 비밀을 이제 제대로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면 그리고 워크샵 결과물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섬의 비밀을 얘기하실 때 8주차는 오히려 시간이 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섬의 비밀 그걸 여차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넣냐면 이게 3차 이거를 가지고 세 번 울고 먹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범 답안을 한 번쯤 알려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워낙에 유명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욕심이 있는데 여차하면 쌍둥이섬 두 번이나 했잖아요. 비포 앤 애프터 1주차하고 7주차 때 했으니까 8주차니까 안 하시고 워크샵에 집중하셔서 2시간 동안 워크샵만 하시고 저는 무방하고 노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들어볼게요. 이제 강의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챌린지가 제가 그 암묵지를 최대한 많이 풀어낸다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그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매뉴얼화하는 작업인데 최대한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이번 오늘부터 해서 매주마다 계속 하면서 그런 거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저만 기대하지 마시고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시다가 뭔가 안 뚫릴 때 그때 저랑 같이 개인적인 질문하시든 이런 시간적인 질문하시든 하면서 뚫어나가죠. 이 줄탁동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줄탁동시 동시에 해야 된다는 뜻인데 줄탁 줄이라는 게 바깥에서 안을 쪼는 거고 병아리 어미 닭이 안에서 바깥에서 안을 쪼는 거고 탁은 병아리가 안 속에서 나가려고 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진행돼야 건강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 하세요. 디테일하게 막 스크립트까지 막 드린들 여러분의 경쟁력이 없어져요.
예, 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미닭이 막 바깥을 먼저 쪼아주면 얘는 비빌이 돼가지고 막 죽는데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막 쪼는데 힘들어하면 그 안에서 죽겠죠. 예, 그것도 좀 못할 일이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그러니까 쟤도 많이 쏟아내고, 여러분도 안에서 깨어나려고 자꾸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해주셔야 돼요. 그래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촬영을 해서 같이 어떤 형태든지 공유하긴 할 겁니다만, 그래서 못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뭐 진우 씨도 다음에 못 오신 분 계시는데, 일단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이 다음 주에 오실 수 있는 분들,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은 정우 씨하고 진우 씨. 오케이. 정우 씨 이제 언제 수요일마다 피크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없나요? 이번 주랑 마지막 주랑 세 번이 빠지고. 그러니까 계속 할 거니까 여차하면 우리 부진자들 참석 못하신 분을 위해서 요일을 바꿔서 따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일단 최대한 저걸 활용을 좀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전화나 이메일이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보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각자 한번 연습을 머릿속에 한번 해보세요. 시작할 때부터 1주자부터 다음 주에 뭐 할까요? 이제 한번 해볼까요, 진짜? 어, 1, 2, 3 오케이 1, 3 1, 2, 3 차시를 돌아가면서 시연을 해볼게요. 예, 짧게나마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말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 사이에 1차, 2차, 3차에 대한 디테일한 강의안도 저도 준비를 좀 할 거고요. 네. 일단은 주어진 강의안과 여러분의 경험, 기억을 토대로 1차, 2차, 3차를 진행한다 생각하시고 멘트 준비해주세요. 네, 멘트 준비해주세요. 네, 못 오신 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멘트 준비해주세요. 나만의 스토리라인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제가 써야 되겠구나. 학생 지도 가이드라인에서 첫인상 관리. 제가 블라블라 뭔가 좀 쓸 텐데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학교에 찾아온 강사예요. 강사예요. 그래서 강사에 대해서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진짜로. 아무 생각 없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와요. 시간 됐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걸 준비해서 막 주려고 막 왔어요. 근데 이렇게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니까 내가 또 지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강사 입장에서는. 일단 아셔야 될 게 얘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생각하셔야 되고, 예. MIT 창의력 교실에 관심이 있다? 전혀 없습니다. 아마 어느 학교는 중학생 같은 경우에 자유학기제잖아요.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관심 없어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온 아이들은 어떻게 휘어잡을 거예요? 첫 시간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하고 연결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일단 잘 입습니다. 예, 옷에서부터 진짜로 우습지만 옷 차림에서부터 먹어줘야 돼요. 예, 깔끔하게 최대한. 그리고
왜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교생 선생님 오시면 이제 좀 뭔가 기대하는 것도 있는데 아야 다를까 옷도 깔끔하게 입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부터 시작하시고 그 본인을 잘 팔아주세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네, 나 대단한 사람. 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최대한 뻥치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마을 만들기 얼마나 좋아. 청소년 교육 전문가 얼마나 좋아. 박사과정이잖아. 이대에서 오셨잖아. 박사학위를 받았잖아.